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했고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큰데 또 이 국내에서는 일파만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6개월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 이런 대형 이슈들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취임 후에 첫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의견, 판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요? 네? 아이고요.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예. 어제 갔다 와서 아직 시차전이 안 끝났습니다. 예. 잠 못 이루는 밤. 네, 아닙니다. 아니, 시차 때문이죠, 당연히. 예,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차 때문만 아닌데 보니까요.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번 방미가요,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하신 건데 이 대표 스스로도 소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조야의 관계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태어진 뒤에 그 대북 정책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또 같이 상의하고 또 설명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 미국 관계자들이 저희 대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선에 관심이 많다. 네. 이를테면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 대선 주자들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 대선 주자 중에서 보면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외교 문제나 이런 그 해외 문제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슈들이 아마 대선에서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가운데는 이를테면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북한에서 무슨 발사체를 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북한 문제도 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 북한이 실제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 예. 트럼프 행정부 때와 어떤 다른 모습을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물어봤고 또 그리고 지금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도 임명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북한 인권대사 같은 경우도 임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녀오셨으니까요. 이번 미국 방문 성과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게 있었는지요? 기본적으로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저희 입장에 더해가지고 예. 또 그 쿼드라든지 아니면 파이브 아이즈 같은 지역 내 안보 협력체 또는 이런 무역 협력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다자 구도 속에서 저희 대한민국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만은 사실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지역 내 여러 이슈에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젊은 세대가 가진 어떤 외교나 지역 안보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전통적 세대가 가진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더니만 그 부분도 관심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방미 성과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동안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종전 선언 이 제안한 거 이 뉴스 관련해서 이거 들으시고 강도 높이 비판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종전선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이 반대국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반대국부가 굉장히 저희 입장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경우에 이거는 임기 말을 앞두고 진행되는 또 다른 외교적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선 미국 조야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도 원론적으로야 당연히 이런 노력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겠지만은 예. 사실 지금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도 보면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진행되었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야에서 박한 평가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설계되고 굉장히 잘 준비된 노력이어야지만 영향이 있는 것인데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면 보면은 그 종전선언 하려면 보통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이 이제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생각할 텐데요. 예. 미국 측과의 정보 공유 또는 이런 협의가 제대로 진행된 상황을 살펴된 게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 이런 이 대표님의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북한에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요, 다마 잇따라서 유화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좀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북한의 태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 전에 이제 첫 반응으로는 외무성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북한의 입장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김여정이 이제 이틀에 걸쳐가지고 조건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상호 존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데 예. 상호 존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현재 이제 북한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황이 뭐겠습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은 걸 텐데 그런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자, 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 가자는 의미일 것이고. 핵에 대한 어떤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 여기 평화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핵무기를 인정하고 아니면 북한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평화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비유하자면은 자동차에 있어가지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 고장납니다. 그러면은. 예. 재미있는 비유를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런 비판도 하셨지요. 이게 혹시 이런 상황이 국내 대선용 아니냐. 예.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대선용이다 말다 이잖아요. 저희는 이미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도 이번에 보면 언급이 되었던데 김여정이 언급했던데요. 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하셨을 때는 상당히 그 의미가 굉장히 컸고 국민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당장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하신 남북 정상회담 하더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던 기억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2번 진행했지만은 이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4년 지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북 행보를 다 평가하고 보면은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적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기 말을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 또는 선거 앞두고 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지는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대표님의 이런 입장 때문인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님 향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외교의 표방꾼이다. 아니 민주당은 원래 뭐 북한이랑 뭐 한다면 좋아서 맨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국민들이 다르게 뭐 특히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북한과 협상을 해서 민주당이 낸 성과가 무엇인지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얼마나 저희를 업신여기냐 하면은 연락사무소 복원 같은 것이 지금 협상 조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 남북 연락사무소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거 작년에 바로 이제 폭파 해체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우리 국민의 세금이 200억 이상 들어간 어떤 건물을 폭파 해체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재개하고 또 복원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자존심도 없는 행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미국에 가 계신 동안에 이 얘기, 지금 뭐 대장동 의혹 이게 자꾸 커지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간밤에 잠 못 이루신 고민하게 한 이것도 이슈일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 이게 지금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추석 전에 사전에 인지했다, 제보 받았다. 이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 관련해서 뭐 조치를 빠르게 안 한 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저희가 정당에서 이제 있으면 많은 제보를 받게 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보고 받았던 내용들을 하더라도 그 곽상도 의원의 이름과 더불어 가지고 한 3-4명 정도의 인사에 대한 의혹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 검증을 하고 저희가 당연히 뭐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정부가 입수된 경로나 이런 것도 정확한지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적절히 처리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무조건 강력한 대처, 빠른 대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상황의 얼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부분은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밝혔지만은 저는 그거는 뭐 산재니 뭐니 해도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해명은 굉장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이 전체 이 화천대유라는 건에 있어서 그리고 성남시의 공영개발이라는 이런 틀 안에서 어떻게 설계되고 누가 이것을 큰 틀에서
허용해주고 설계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여쭤보기로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보 내용임에 뭐 서너 명이 들어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언론인들도 봤을 겁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막 금액과 이런 뭐 이름 이런 것들이 막 돌았는데 예. 사실 제가 받았던 내용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뭐 받았다는 금액과 내용의 차이도 있고 한데 여러 명의 인사들의 이름이 돈 어떤 사설 정보지 형태의 내용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속에 이게 얼개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어떻게 내용 관련해서 이제 좀 파악을 좀 더 하셨습니까? 어떻게 문제 될 만한 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네. 이름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 그 중에서는 뭐 곽상도 의원의 이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봤던 내용에서 액수는 또 틀렸거든요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부정확한 정보들이 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들이 같이 돌고 있었고 그 부분은 뭐 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취합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김경원 대표께서 곽상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하면서 사실 파악에 나서셨던 걸로 봅니다. 저 곽상도 의원이 지금 후원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혹이 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쫓기기 후원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 문제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 개발 이전이냐 개발 이후냐 물론 개발 이후에도 사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어쨌든 곽상도 의원 이거는 오롯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문제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50억 그 퇴직금 조의 그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명으로는 해명이 불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45억 원이 산재 관련이다 이렇게 또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뭐 산재 신청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뭐 김만배 씨가 어떤 그 의학적 상황인지 밝히는 것은 거부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이요, 그 곽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만, 이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제가 사실 그저께 이제 어제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오기 전에 미국 LA에서 이 건을 접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당이 처분을 해라라는 취지로 제가 서울에 있는 김경원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최고위원 소집되기 직전에 이제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까 아마 곽상도 의원께서 당에서 탈당하는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을 떠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시라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대응이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국회의원의 거취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 상황에서. 그래서 다만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 제명 절차 같은 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곽 의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대장동 개발권에 있어가지고 사실 본인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설계자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이런 큰 1조 원 가까운 이런 부당 이익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설계자 역할 자임하신 분까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빨리 곽상도 의원의 어쨌든 아들 건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어야 국민들이 실제 빨리 다가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뭐 공세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걸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여권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특검이라든지 좀 더 중립적일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 선거 앞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는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연 아들 관련해서 50억 원 이것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 박탈감 느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또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 네. 래퍼 노엘 관련해서 사실은 또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제원 의원은 방금 전에 본인이 활동하고 계신 캠프에서 사퇴하시겠다고 방금 전에 입장을 밝힌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방금 직전에 아마 그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직전에요? 원래는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께서 반려했다 했는데 그러면 예, 윤석열 총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방금 전에 입장을 밝히신 걸 전화를 해가지고요. 예. 아마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장제원 의원의 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아들이 그런 어떤 일탈 행동을 한 데 있어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런 성격의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곽상도 의원의 건 같은 경우는 조금 궤가 다른 것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진짜 오롯이 아들의 것만으로 이렇게 산재를 인정받아가지고 50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좀 진상규명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조야의 관계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희 미국에서 이제 프레스 아비트레이션 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예. 이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제 여당이 지금 갑자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사실 국제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살 수 있는 입법이기 때문에 예. 여당이 지난 8월 30일 때도 이제 보면은 강제로 입법을 하려고 하다가 네. 유엔 인권사무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사실 접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똑같은 어떤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강행 처리하는 것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